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6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대한금속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영풍재지 지분을 인수했다. 이 매각 재료 소멸로 고가 19%, 종가 마이너스 2%. 일봉상 5,000원쯤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했고요. 반짝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쉽게 올라가 줄 수가 있다. 어제 영상 캡처고요. 다음 Q캐피탈 같은 이유로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8%, 종가 4%. 이것도 정석 반짝 재료 소멸 나왔습니다. 영풍재지 역시 같은 이유로 반짝 재료 소멸 나왔고 얘는 찔끔 오르고 5% 오르고 거의 하한가까지 크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네요. 여기 추세선, 작은 추세선, 큰 추세선 차례차례 이탈하면서 크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세 종목 다 재료 소멸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침체 구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회비용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다음 위즈코프 시간의 상한가였고 이 역배열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돌파 실패. 이거는 훗날에 이렇게 역배열 돌파하고 안착하는 순간에 그때 재돌파를 노려보면 좋겠죠. 하인크 코리아 이것도 어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5%. 14,000원 안착이 중요한데 거기까진 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졌고요. 나인테크 어제 시간에 9% 상승, 고가 16%, 종가 5%. 계속 같은 이유로 정배열 자리에서 반복이 나오고 있고 추천주였죠. KR모터스 시간에 8% 상승이었고 고가 7%, 종가 1% 반짝. 동전주 역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끄라고 했고요. MI텍 고가 12%, 종가 6%. 매각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크게 박스 형태로 반복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반복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이거는 월봉이고 여기서 추천 한번, 그 다음 돌파할 때 또 재추천 한번. 다음 퓨런티어 고가 18%, 종가 7%.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기존 추천주, 그리고 또 어제 종가에 재추천하고
하루 만에 바로 18% 수익이 나왔습니다. 세 번 다 종가 베팅 3시 20분쯤에 추천을 한 거고, 그 시간에 매수를 했으면 바로바로 단기에 빠르게 수익이 나왔네요. 유료 공통 추천이고, VVIP한테는 여기서부터 추천할 때 3,000원 가까이 간다고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다른 유료방도 다 목표가를 제시해주긴 하지만 3만원까지 간다 기법을 알려준 건 VVIP 밖에 없어요. 이거는 14일, 15일 이틀치 분봉이고, 어제 종가에 재추천했고, 시초에 튀고 빠질 때 여기서 눌림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크게 반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급락 나오고 박스 확인한 자리에서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한 거죠. 우리가 일봉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분봉에 똑같이 적용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 이탈이 나왔다면 손절을 하는 거고, 지켰기 때문에 단타 수익을 또 먹을 수가 있었죠. 초보분들은 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장중에 급등주 매수 안 합니다. 이때는 그냥 지켜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기존 종목을 매도하는 대응을 하시고요. 3시 20분, 30분 이때쯤에 종가 매수하시면 돼요. 아까 앞에 퓨런티어 제가 다 이 시간대에 추천드렸다고 했죠. 이 시간대에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하시고 빠르면 하루, 퓨런티어도 재추천하고 하루 만에 18% 상승 나왔으니까 하루 만에 바로 매도하고 사라집니다. 그 뒤에 뭐 반복 매매를 하든 아니면 최대 한 달까지 기다려봐요. 평균 2주 내로 수익이 나오고요. 2주 내로 수익이 나오든 손절이 나오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쌓일 일이 없죠. 종가 베팅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주고 시황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추천을 쉬는 날도 있습니다. 성향대로 단타 반복 매매를 하든 스윙을 하든 택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이제 단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하루에 한두 개씩 매일 줘도 부족합니다. 빨리빨리 팔아제끼기 때문에 원래 그런 포지션이죠. 하지만 스윙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종목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정리가 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퓨런티어 차트로 와서 첫 번째 추천하고 한 달 내로 수익권이 나오죠. 손절가 이탈 없이.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초보분들은 요 주황원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매수해놓고 여기서 매수하고요. 빠지죠.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가 위지만, 손절가 위인데 눌림 매수 구간인데, 심지어 제가 22,000원이 가장 매수 적정 자리라고 했는데 이런 건 안 보고 그냥 본인이 매수한 자리에서부터 하락이 조금만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해하고 멘탈 털리고 손절을 하게 돼요. 그 뒤에 날아가는 거 놓치게 되고요. 한 달 정도는 여유있게, 평균 2주 정도는 여유있게 기다려보시는 매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개급락 장일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유일을 줄이던가 이제 손절가도 조금 더 폭을 낮추는 식으로 유연한 대응은 필요하겠죠. 종가 매수, 이게 초보분들이 하기에 가장 좋은 매매고, 장중에 이렇게 매수하시는 건 고수의 영역이다. 그리고 제가 단타를 눌림 추천을 이렇게 많이 주는 편이지만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에서 따라붙고 물리고 이런 패턴이 많기 때문에, 요 뒤에도 여기도 따라붙었으면 뒤에 물렸습니다. 뒤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추격하면서 초보분들은 장중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이상을 두들겨 맞기 때문에 장중 매수를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장중 매수만 안 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진다. 초보분들은 이 매매가 아니라 요 매매를 하셔야 한다. 종가 베팅, 그리고 평균 2주는 보유해 보시고요. 이렇게 리딩 보시면 3시 26분 종가 베팅 시간이죠. 3시 2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기존 추천주 퓨런티어 4848
이렇게 리딩 나갑니다. 그러면 4848은 사고 팔거나 반복 매매하거나 홀딩이 가능하다. 기존 보유자는 홀딩을 하면 되고 미보유자는 다시 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이 시간에 매수를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 시간에 매수를 놓치면 시간에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음날 이후에 뭐 음봉을 기다려서 매수하든 다음날 이후에도 타점이 계속 있으니까 꼭 당일에 매수 못했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자마자 무조건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숙성 기간이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처음 추천하고 바로 간 게 아니잖아. 처음 추천하고 찔끔 상승하고 빠졌어요. 뒤에 계속 반복 타점이 있으니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당일에 추천 놓쳤다고 해서 울고불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놓쳐도 뒤에 타점이 또 올 것이고 다른 추천주도 많이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매수하고 싶어가지고 막 드릉드릉거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분할 매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수익 확률이 낮아지겠죠. 항상 이 차분한 상태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멘탈이 그냥 개박살이 나는 상태로 매매해봤자 수익이 나겠어요? 당연히 수익이 안 납니다. 각방 리딩 차이도 알려드릴게요. 무료방에는 퓨런티어를 추천하지 않았고요. 요 3개의 방에는 공통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VVIP에는 3만원 가까이 간다 기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기법을 배우면 제가 없어도 스스로 이런 목표가를 설정하고 크게 먹을 확률이 커지겠죠. 목표가는 3개 방 모두 다 공통으로 제공해드렸고 1차, 2차 다 도달했습니다. 3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거네요. 보통 스윙이면 1차, 2차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근데 3만원 가까이 간다. 이걸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3차 목표가까지 좀 더 크게 홀딩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이 기법을 배우면 졸업이 가능하죠. 요런 차트 분석. 저희 해피엔딩 리딩은 단순히 추천주만 그냥 띡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추천주만 이렇게 던져주면 진짜 편하죠. 제가 이렇게 귀찮게 유튜브 영상 찍을 필요도 없고 유료 강의 찍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저는 진짜 편합니다. 종목 여러 개 그냥 던져주기만 하면. 근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항상 자리 판단은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실력이 늘고 경험치가 늘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리딩을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배우고 졸업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졸업을 목표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신아야 잘 배웠어 안녕 이제 2번 다시 보지 말자 너무 고마웠어 이러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더 배울 게 없구나 나는 하산을 할게 빠이빠이 빠이엄 요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식 강사고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당연히 졸업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발 졸업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 차에 따라서 졸업 시기가 다르겠고 혹은 이미 다 배웠지만 본인이 또 종목 찾기 귀찮아가지고 계속 리딩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마냥 여러분들이 추천주만 받는다고 해서 결코 수익이 극대화되진 않으니까 당연히 리딩을 이해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잘 따라옵니다.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손절하고 날아가는 거 구경한다. 같은 리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수익, 누구는 손절.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공부가 필수다. 자, 누구는 이렇게 390만원 수익을 25% 크게 먹으시고 누구는 손절하고 제욕하고 떠나고 후자의 개미가 되면 안되겠죠. 6월 15일 장중 특징주도 간략히 볼게요. 상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가 강했고요. 원전 섹터에서 피코그램,
G2 파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네 둘도 신규 상장주고 둘 다 기존 추천주였죠. 피코그램은 오늘 돌파 단타로 또 추천했고 상한가 먹었고요. 상승 이유는 6조 수주가 유력하다. 또 두창 관련주가 조금 크게 쉬어가다가 비상사태 선포 검토 소식에 급등이 나왔고요. 5월 말에 두창 대장할 거면 미코바이오메드 한 개 하라고 했는데 상한가가 나왔네요. 근데 워낙 크게 빠지고 반등이 나온 거라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공구음원 TS 인베스트먼트 1대5 무증결정 대호재로 2연상이 나왔고요. 공구음원은 어제 손절 짧게 잡고 상따 해도 된다고 했죠. 상한가의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해도 된다. 워낙 큰 호재이기 때문에. 근데 강력한 호재니까 워낙 매수세가 강하죠. 매도세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걸었어도 매수가 체결이 안 됐을 확률이 크죠. 오늘도 매수 걸었어도 체결이 잘 안 됐을 겁니다. 또 사료주가 어제는 크게 빠지고 오늘 또 크게 반등이 나왔고요. 변동이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장중 추격하면 자꾸 크게 두들겨 맞겠죠. 추격 자제하시고. 마인드맵에 없는 섹터도 좀 볼게요. 신규 상장주 봤고 상반기 신규 상장주 공구먼, 에드바이오텍, VC, G2파워, 가온칩스, 노을, 모아데이터, TS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있었고 또 하반기 신규 상장 하반기가 피코그램, 아스플로, 바이오플러스 외에 사료주는 아까 봤고요. 두창도 봤고 SM 관련주가 CJ ENM이 SM엔터 인수합병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매각 관련해서 크게 반짝 상승이 나왔었고요. 중국 기업주 바이든이 인플레 해결을 위해서 중국 관세를 인하 시사를 했다. 요거에 기존 대장주였던 글로벌 SM 그리고 이스타아시아홀딩스 윙이푸드 외 강세가 있었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대개는 재무가 안 좋고 동전 주고 튈 때는 화끈하게 튀어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역배열로 내려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아요. 짧게 잘 대응해 주시고. 개별 테마 조선선제가 유보율이 현금 회사가 많기 때문에 무증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상승이 크게 나왔고 로보스타가 LG전자가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뉴스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KG그룹주 KG ETS가 쌍용차 인수에 실탄 5천억을 준비를 했다. 요거에 또 상승이 나왔고요. 피코그램은 3월부터 스윙이 가능하다고 했고 6월에 크게 상승이 좀 뒤늦게 나왔고요. 오늘 분봉 튀고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 돌파 나올 때 추천하고 8%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G2파워는 기존 추천주였고요. 여기 역배열 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그리고 또 박스에서 재추천하고 2일 만에 19% 나오고 뒤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급등이 크게 나왔네요. 6월 15일 장중 상승 종목 이유고요. 6월 15일 시간의 특징주 조강 ILI가 공구음원과 동일한 1대5 무증을 결정하면서 얘는 시외로 정지가 됐고 내일 거래 재개됩니다. 무증 결정하면 잠시 정지 나오니까 공구음원처럼 내일 점상 시작할 확률이 크겠죠. 갭 상승 시작할 확률이 크고 지분 관계에 있는 대유가 상한가 같고요.
연관은 없지만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조강 페인트가 상한가 나왔습니다. 조강 땡땡 종목이 더 있었으면 걔도 상승이 나왔겠죠. 연관이 없어도 그냥 사명이 비슷하면 같이 덩달아 오르는 얼탱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조강 피혁이라는 종목도 7%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적어서 명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조강 ILI 월봉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박스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었고, 박스 하단 부분에서 호재가 터졌네요. 여기 박스 하단 부분에서 호재가 터졌으니까 이제 갭 상승으로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가겠죠. 점상 확률이 높고요. 대유 10%, 지분 관계로 시간의 상한가. 대유 월봉 이렇게 역배열 살짝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고요. 여기서 박스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 이렇게 박스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반대로 내려간 흐름이 나온 거고,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481선 여기서 자꾸 저항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TS 인베 그리고 공구음원처럼 커플링으로 상한가가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그 이현상이 TS 인베처럼 나온다면 481선을 돌파하게 되는 거고, 공구음원이랑 TS 인베랑 대입을 해서 조강이랑 대유랑 같이 대응을 하면 되겠죠. 뭐 무조건 똑같이 이현상 뭐 이렇게 강세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동일한 재료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디포스 시에 10%, 대유랑 지분 관계 있고요. 대유가 오르니까 핸디포스도 덩달아 상승. 현재는 월봉상 이렇게 역배열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121선) 부근에서 자꾸 저항받고 살짝 올라섰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 또 실패. 반년선에 자꾸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고, 18% 정도 올라오면 또 121선에 걸립니다. 여기를 1차 저항으로 보시고, 상한가 올라오면 다음 121선 저항에 걸리네요. 다음 더구전자 시간의 상한가, 화이트솔루션 상장 유지 결정, 지분 관계로 상승이고, 더구전자 월봉 이렇게 큰 박스로 횡보하는 형태고요. 일봉은 9,000원 7,300원 정도 박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저항 많이 부딪혔고요. 여기 저항 많이 부딪혔죠. 또 올라오면 9,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박스 자리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0%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요 라인까지 올라와 주면서 여기를 뚫느냐 못 뚫느냐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냥 큰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다음 조선선제 시간의 10%, 무중기대감. 회사에 현금이 많은 종목들이 자꾸 무중기대감이 붙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선제랑 또 원준이 같은 이유로, 같은 기대감으로 장중 강세가 있었었죠.
조선선제 여기 역배열 끊고 이렇게 살짝 추세가 나오고 있는 자리, 이것도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큰 박스로 보면 되고, 종가상 125,000원 125,000원 여기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13만원까지 일단 올라갔고요. 튀고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다시 이 박스에 갇히겠죠. 이 박스에 이렇게 갇힐 수가 있다. 차트를 크게 보면 바닥권이고요. 원준도 어제 무상증자 썰이 돌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125,000원 돌파하고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왔다가 반짝 나왔네요. 이것도 125,000원 위에 있으면 박스 만들면서 계속 강한 자리에 있고, 이탈하면 또 힘이 죽으면서 침체. 15만원 정도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조선선제나 원준이나 뭐 유보율이 큰 종목들 진짜로 무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반응을 줄 때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하죠. 고수한정, 초보분들은 자꾸 윗골이 들어가서 물리는 것밖에 못하니까 그냥 이런 거 보내주시고. 조강 페인트, 조강 ILI와 관계는 없지만 사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승이 나왔고, 그 역배열 끊고 정배열 돌리는 구간, 이렇게 박스로 횡보가 나오고 있고요. 일봉, 자, 일봉으로 보면 조금 약간 역배열 형태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역배열로 잡혀있는 상태고, 이건 그냥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라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도 반짝 조심하시고, 요 저항 라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 10% 정도에서 저항이 걸릴 수가 있다. 9,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9,000원 여기 전고점 저항. G2파워 8% 신규 상장주고, 태양광 원전, 또 원전으로 또 상승이 나왔고요. 기존 추천주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추천, 또 박스에서 추천, 단기에 크게 올라갔다가 쭉 또 크게 빠지고 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여기서 8% 더 상승이 나왔고, 여기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전고점 29,400원 정도, 29,400원 위로 종가상 딱 안착을 해야 되고, 이걸 또 실패하면 이렇게 큰 박스에 갇혀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탈하면 침체 구간 나오는 거고, 안착하면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 다음 나인테크 시에 5%, 계속 같은 이유로 3일 연속 시에 상승이 나오네요. 여기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하고, 추세선 지키면 추세가 유지된다고 했죠. 현재 요 추세선 위에서 3일 연속 시간에 강세가 나오고 있고, 요 전고점인 4,500원 위로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장중에는 계속 돌파를 했지만 종가상으로는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안착을 해야 되고, 안착 실패하면 계속 여기서 박스가 반복이 됩니다. 다음 더존 비주원 5%, 500억 자사주 취득 결정. 이거 어제 종목 상담했던 종목이네요.
질문자의 매수가였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던 거죠. 지금 계속 질질질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합니다.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찍고 이탈하면서 죽어버렸고요. 추세선 박스 하단, 이탈하면 급락하는 자리가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거는 일봉이고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죠. 역배열로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또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크니까,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그때 추세가 꺾인다면, 여기 안착을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기회비용상 튀어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물렸던 분들 이렇게 튀어주고 빠질 때 운전 기다리지 말고, 그때 비중 축소를 시작했다면 기회비용을 많이 살렸죠. 지금도 여기 물려있던 분들 이렇게 올라가지고 빠질 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계속 본전이 오겠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도 계속 본전이 오겠지 기다리지 말고, 추세가 꺾인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좋아요. 다시 월봉을 보면 이렇게 크게 오르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진짜 차고 넘칩니다. 이것도 여기서 가짜 반등 한번 주고 이렇게 빠지고 또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런 자리에서 들어갈 거면 여기 손절을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이런 대시세 추세가 꺾인 자리에서는 여기서부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린 PTS 4%, 삼성전자가 로봇 반도체 등 대형 인수합병 기대감이 있다. 이게 지속 영향으로 월봉이고요. 여기서 밥 먹고 쭉 빠졌고, 뒤에도 가짜 반등 주고 계속 빠지는 형태가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빠진 게 되네요. 지금은 전고점 돌파하고 여기 6,000원 뚫고 오버슈팅 나왔고요. 과한 상승, 과하게 지금 일봉으로 봐도 너무 과하게 상승이 나왔죠. 여기보다도 더 과하게 상승이 나온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초보분들은 신규 매수 여기서 따라가는 거 위험해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당할 수 있는 자리. 8,500원, 7,900원 이렇게 두 개 단기 지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약간 역배열로 계속 끌려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경계하자. 주가가 딱 이렇게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야지 박스로 돌리면서 다시 또 여기 돌파하고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실패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끌려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계속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크게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경계해야 되는 머리 자리다. 다음 일진홀딩스 4%, 일진머티리얼즈 매각 이슈 있었죠. 찌라시에서 일진머티를 밀었고 저는 일진홀딩스를 추천했습니다.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 확인하고 박스 매매 추천드렸고요. 이때 손절가 5,170원 이탈이 없이 단기에 최대 45% 상승, 매각 이슈 그리고 박스 추천. 현재는 과거와 동일하게 밥동이 나온 상태에서 또 시에로 상승이 나왔고요. 행보 구간이 조금 더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죠.
바로 반등이 나올,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올 확률보다는 이전처럼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에 무게를 두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전혀 힘이 없고 저점을 경신하고 있네요. 지수에 밀리고 있고, 일진그룹주 매각 이슈로 접근할 거면 일진홀딩스 하나로 그냥 계속 반복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일진그룹주에 물려있다면 그냥 정리를 하고 일진홀딩스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아 보여요. 다음 에드바이오텍 시외 3.5%, 사료 관련주죠. 월봉 역배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에 저항이 하나 주요하게 더 있죠. 여기 7,000원 초반 정도, 7,400원 정도, 여기를 뚫고 올려야 다음 요 역배열 저항까지 8,000원 중반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큰 박스, 일봉 장기 이평 1년선, 2년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네요. 이거는 종가상 7,2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7,200원 위로 딱 올라서야지 여기 전고점까지 도전을 시작할 수가 있고, 실패하면 계속 요 밑에서 박스. 자, 여기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크게 오르고 또 크게 빠지는 걸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우주항공주 리딩 볼게요. 우주항공주는 오늘 역시 계속 기존대로 2번 무료방이고요. 1350명 들어있는 방, 오후 3시쯤에 리딩, 누리호 일정 내일 오후 4시 알려드리면서, 항공우주연구원도 발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변수가 많아서 자신할 수 없다 인터뷰 내용 올려드렸고,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너무 어려운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대치를 계속 낮추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발사 전에 내일까지 비중 대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발사 성공 기대치는 낮추고 미리 발사 전에 미리 정리를 많이 하자, 전략 매도를 하던가 비중을 대거 축소를 하자, 기대치를 낮춘 상태니까.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그 뒤에 재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리딩을 드렸고, 결국에는 또 연기가 되면서 시에로 대거 하한가 큰 하락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누리호 일정을 너무 기대하고 가셨으면 실망이 컸겠죠. 애초에 5월 말부터 누리호 일정에 기대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정책주로 길게 보는 게 낫다. 누리호 발사 일정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면 그때 뒤에 눌림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거죠. 지금 보유자분들은 일정이 빠르게 다시 잡히고 발사 성공을 하길 바라고 있겠죠. 다만 발사를 낮은 확률로 성공리에 마친다 하더라도 막 관련주들이 점상 나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반짝 상승의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정책주로 길게 보는 건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회비용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의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기회비용을 살려야 되겠죠. 이제 장투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적정 타이밍, 그리고 일정이 주기적으로 계속 잡혀있어요.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에 맞춰서 하락이 충분히 나오고 반등 시그널이 보일 때, 반등 신호가 보일 때 그때 추매를 하면서 길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단기 포지션으로 대응할 것인가, 장기 포지션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선택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길게는 걱정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을 절반이라도 해주자. 기회비용을 살리자. 오늘 하이브 급락이 있었죠.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근데 이게 오해라는 반박이 있었고, 아니다 해명. 이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등은 실패를 했고요. 자, 하이브는 상장하고 관심 끄라고 했고, 쭉 빠지고 박스 확인된 구간에서 돌파 추천하고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 구간에서 정배열 추천을 계속 드렸던 거고, 여기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100억 차익 실현을 합니다. 전량 매도는 아니고 일부 분할 매도를 한 거고요. 여기 추세 꺾이면서 죽었고, 여기 올라올 때 중장기로 괜찮냐 질문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스윙은 괜찮은 자리나 중장기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겠다 라고 했고, 약수익 주고 뒤에 빠졌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스윙을 들어갔다면 보유선 수익 마감하고, 혹은 이 추세 이탈, 혹은 요런 추세 이탈이 나올 때 손절을 했어야 되겠죠. 현재는 이런 식으로 오르고 빠지고 가짜 반등 주고 빠지고 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상태로, 또 이후에 가짜 반등 주고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가짜 반등 자리 또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 이탈할 때는 대응을 해야 된다. 추세 이탈할 때는 항상 조심을 하자 했죠. 분할 매도한 구간을 명확히 보면 멤버 중에 진이 48억 요때 한방에 팔았고요. 제이홉도 요때 18억 한방에 팔았고, 랩몬스터 RM이 7차례 요때 분할 매도했고요.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했네요. 올라갈 때는 홀딩을 하는 거죠. 올라갈 때 홀딩하고 추세가 꺾이면, 꺾이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 찹찹찹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수익 극대화가 됐을 텐데, 얘네도 내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가격에서 팔았다.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 100억 이상은 계속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3월 30일에 하이브 중장기로 접근해도 될까 질문에 중장기 매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플랫폼 방탄소년단이 아니더라도 이제 엔터주를 넘어선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얘네가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매력을 저는 이제 보니까 크게는 모르겠더라고요. 좀 살펴봤는데 그냥 방탄이 무너지면 하이브도 끝이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방탄이 현재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돌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수많은 우리 아이돌들이 해체를 하잖아요. 해체를 안하고 뭐 신화나 이런 장수그룹처럼 유지가 된다고 해도 인기는 시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중장기의 매력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만 현재는 낙폭과대 자리죠. 낙폭과대 신저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 13만 9천원을 지키면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절 짧게 잡고 접근은 가능하지만, 아까 앞에 설명했듯 월봉 이렇게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매매는 낙폭과대니까 가능해 보인다.